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무려 5번째인가요? 5번째로 찾아온 히읗지읒 합격생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터디의 필요성과 그 활용 방법인데요. 물론 끝부분에 주의점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스터디의 필요성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제가 아이패드를 너무 갖고 싶어서 아이패드 흉내라도 내보는 거예요. 일단 스터디를 하게 되면 종국 선생님이 짜주시는 스터디 같은 경우 대부분 인원이 거의 한 6명 정도 될 거예요. 저희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정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6명 정도가 되면 대충은 자기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위치를 파악하고 나서 그냥 위치 파악했으니까 됐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2번째 필요성은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는 제 위치가 만약 낮다 혹은 높다 이거 상관없이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위치가 높다면 밑에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 때문에 좀 위기감 같은 게 들어서 동기부여를 더 받을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위치가 낮다 이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저 사람을 따라잡겠다 이럴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랑 같이 스터디를 하셨던 분이 반에서 처음에 한 70명 정도 있었을 때 3등을 하신 분이었나? 이랬었어요. 이분도 되게 단기에 합격해서 나가셨거든요. 한 1년 3개월 만인가. 이분을 보고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얘만 따라잡겠다 이러더니 1년 1개월 만에 합격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언니는 6명 스터디 중에서 6등? 저희 언니를 까내리고 싶진 않은데 진짜 경제학 바보였었어요. 근데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 2019년 국가직이죠. 저는 이걸 완전 불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85점을 맞아서 무난하게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가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가 강의식, 2번째가 질의응답식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시기별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강의식은 초반에, 질의응답식은 중후반에.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강의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챕터, 예를 들어서 2부 가격제를 내가 설명을 해오겠다. 이러면 이 부분을 엄청 파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지식이 굉장히 풍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과목은 어떡하냐? 그럼 다른 사람 강의 들으면 되죠. 그러면서 복습이 자연스럽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트와이스 좋아하시나요? 저 엄청 좋아하는데 잠시만요. 죄송해요. 저희 집이 대가족이라 방금 저희 언니가 한번 왔다 갔네요. 아유 민망해라. 그러면 강의식은 강의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을 2번 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굉장히 능통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 조금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부분 다시 설명해주세요 이러면 이분들도 대부분 흔쾌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일단 본인이 가르치는 것도 공부가 되고 듣는 사람도 들으니까 공부가 되죠. 엄지손가락. 그리고 질의응답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중후반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 했을 때 이 초반에 질의응답식을 해버리면 이게 살짝 기싸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일단 없었거든요. 저희는 없었는데 엄마야 언니야 죄송해요. 저희 언니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또 들어왔어요. 질의응답식을 처음에 하게 되면 나도 모르고 이 사람도 푸는 법을 모르는데 출제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무조건 어렵다 싶어서 야 이거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사실 어려우면 이론도 없는데 저거 어떻게 풀어요. 그냥 중후반 정도에 어느 정도 이론이 쌓이고 기본적인 문제는 풀 수 있다 싶으면 이때부터 아침에 몇 문제씩 정해서 출제를 해주는 거죠. 단톡방 같은데. 그럼 이제 겐톡으로 본인의 답을 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만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본인들이 서술형 문제 있잖아요. 주로 이 문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로 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술형 문제를 모여서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Q&A 식으로. 이것은 뭘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본인이 잘 몰랐던 부분을 바로바로 그냥 앞에서 육성으로 이건 사실 이거입니다 이러면서 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적고 본인이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생각보다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꼼꼼히 알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정확히 다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 알고 있는 게 80%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이 남은 부분은 스터디원이 채워주는 거죠. 이 정도가 아마 필요성과 활용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서 사실 스터디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일지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스터디를 왜 하지 말라고 할까? 주의점은 뭘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서 일단 주의점. 첫 번째, 너무 친해지면 큰일이다. 여러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술 드시고 그러시나요? 저는 웬만하면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스터디 하면서 제가 2년 2개월 정도 수험기간 중에 딱 한 번만 같이 술을 마셨어요. 그것도 하이볼로. 저희 언니 붙었을 때. 이게 왜 너무 친해지면 안 되냐면, 같이 술 마시러 다니고 PC방 가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이건 그래서 이게 너무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사실 노량진 같은 경우에도 그 용용 스터디라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너무 안 좋고, 이거 빠져버리면 그냥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친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말을 놓지 마세요. 존댓말만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 심리가 존댓말만 하게 되면 뭔가 거리감이 생겨서 좀 덜 친해지게 되는? 친밀감은 있지만, 의지는 되지만 막 이렇게 술 마시고 가고 PC방 갈 정도로 친해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다 붙고 나서 말 놓고 언니 오빠 하면서 지내도 되는 거니까 그냥 지금은 서로 스터디 메이트로만 지냅시다. 두 번째, 감시를 해줄 사람이 부재하다. 이러면 저는 큰 문제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 이래서 학원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스터디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중국 선생님께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항상 체크를 해주셨고, 만약에 이 자료가 필요하다 하면 처음에는 자료 찾는 것도 굉장히 일이거든요. 그 부분도 중국 선생님이 찾아가지고 저희한테 주시고, 중국쌤 이건 저희예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싶으면 선생님들이 중재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감시가 부재하게 된다면 그냥 완전 그냥 말 그대로 중구난방으로 나가겠죠 뭐. 그리고 세 번째, 하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는 약간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사람은 너무너무 착하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휩쓸려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럼 제 공부를 못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저는 붙기가 조금 어렵다고 봐요. 사실 공부는 이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 물론 이 이기적이라는 게 남한테 피해주고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본인이 챙길 건 다 챙겨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누구누구야 요거 좀 가져다 주겠니? 누구누구야 요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받아주게 되다 보면 본인 공부를 못하게 돼버려요. 그럼 두 번째는 약간 화 못 내는 사람? 전 사실 이거랑 좀 겹친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너무 착해서 화 못 내는 거일 수도 있긴 한데, 불필요한 게 있으면 화 내가지고 그걸 막아야죠. 근데 저도 약간 이런 사람이긴 했어요. 같이 공부하던 언니가 와서 멱살을 잡아도 전 그냥 언니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냥 받고만 있고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본인에게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그리고 일단 본인이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부글부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공부가 안 됩니다. 뭐 딱히 더 할 얘기가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될 수 있다 이런 거는 본인의 내부적인 게 아니라 외부적인 사람이 괜찮은 사람들이면 이것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긴 합니다. 막 아이고 그거는 요거 했네 하면서 대신 화내주는 사람이나, 아니면 좀 합리적인 사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괜찮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이랬던 거지 아니런 경우도 많으니까요. 주의해서 스터디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말이 길었네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다음번엔 또 이상하게 찾아올지도 몰라요. 사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댓글 좋아요 다 보고 있거든요. 진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